안녕하십니까. 조성목 교수입니다.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니까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어떤 내용들,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시스템 해킹이 무엇이고,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될지 그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킹을 하고 싶다, 해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보통 한두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건데, 해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막막할 경우가 제일 처음에는 왕왕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해킹의 어떤 카테고리, 해킹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킹이다 하면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보면은, 해킹 대회에서 보면은, 해킹을 크게 세 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스템 해킹입니다. 시스템 해킹이라고, 해킹 영역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웹 해킹이죠. 웹 해킹. 통상적으로, 해킹 대회에서, 주로 분류되는 세 개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리버싱이라고 하죠.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 예, 준말로 얘가 리버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해킹이 어떤 영역이 있고, 각각의 어떤 해킹 영역이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취약점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해킹의 영역을 해킹 대회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크게 시스템 해킹, 웹 해킹, 리버싱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쪽에 어떤 취약점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쪽에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암호학 부분 있죠. 암호학 부분에 문제들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범죄, 사이버 범죄 수사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해킹 대회에서 나오는데, 주로 해킹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라 그러면은 시스템 해킹, 웹 해킹, 리버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류가 이렇게 되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해킹. 이 시스템 해킹은 통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상 시스템 해킹을 할 때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 있죠. 사이트가 있는데, 해커스쿨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죠.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HACKER 해커스쿨, SCHOOL hackeschool.org 여기 들어가면은 시스템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워게임이라고 하죠. 워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FTZ, 그 다음에 LOB, 이런 어떤 시스템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게임 형식으로 제공이 되죠. FTZ는 프리 트레이닝 존 이렇게 하죠. 공짜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존이 돼가 프리 트레이닝 존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부분이고, 워게임 형식으로 해커스쿨에서 제공해주는 워게임 형식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FTZ보다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LOB라는 게 있습니다. LOB는 The Lord of the Buffer Overflow 의 약자인데, LOB라 합니다. 요 보면은 레벨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이렇게 있죠.
각각의 레벨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다음 레벨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어떤 해커 스쿨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시스템 해킹, 웹 해킹, 리버싱, 이 암호학 문제, 크립토 관련 모든 문제가 우리 그 학과에도 이게 시스템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죠. 정보보호 훈련장 해가지고 우리 학과에도 돈을 많이 주고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학교에 구축이 되어 있죠. 정보보호 훈련장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훈련장이죠. 훈련장 이게 409호실에 이게 실질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커스쿨 ORG에서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도 우리 학과에서 구축한 정보보호 훈련장 내에서도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해킹을 이렇게 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폰업이라는 게 나오죠. 폰업을 한다. 이런 어떤 용어를 쓰죠. PWN, ABLE. 폰업이다. 이렇게 하죠. 폰업을 한다. 이 폰업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은, 관리자 권한을 이렇게 획득하는 것을 폰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래는 이게 폰업이라는 게 요 이제 철자가 이 해킹 대회에서 제일 처음에 오타를 쳐가지고 O를 쳐야 되는데 OWN, ownable 이렇게 돼야 되죠. ownable. own 걷는 거는 이제 소유한다는 이야기고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ABL에 붙여서.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만 갖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이제 일반 사용자가 권한을 획득해 가지고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가 ownable 이렇게 얘기하는데 O자가 O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게 그 좌판에 보면 P죠. 그래서 이제 그 해킹 대회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ownable로 입력해야 되는데 O를 P로 잘못 입력해서 폰업을 한다 이러죠. 그 폰업을 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관리자의 어떤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폰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폰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너 이렇게 하죠. PWNER 포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너. 시스템 해킹하는 것을 폰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킹을 한다. 웹 해킹도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해킹의 여러 가지 어떤 영역이 있었는데 해커다 그런 정도의 어떤 소리를 들으려 그러면 반드시 시스템 해킹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죠. 그 시스템 해킹이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시스템 해킹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다른 어떤 웹 해킹보다는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습니다. 웹 해킹 영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해킹보다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사전 지식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시스템 해킹 영역보다 낮지만은 시스템 해킹은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차 2교시 시작하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해킹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도구들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 해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리눅스에 보면 칼리 리눅스라는 게 있죠. 칼리 리눅스 예전에는 칼리 리눅스에게 백트랙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BACK TRACK 백트랙이라 나왔었죠. 백트랙이라는 리눅스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해킹을 많이 했죠. 시스템 해킹. 백트랙 안에 시스템 해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백트랙이 지금 원래는 이게 우분투라는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인데 데비안 기반으로 만들어진 칼리 리눅스라는 게 있죠. 칼리 리눅스.
칼리 리눅스를 사용해서 시스템 해킹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칼리 리눅스 안에는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정보보호학과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막 해킹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리눅스를 공부를 하고 할 때 칼리 리눅스를 이용하죠. 칼리 리눅스를 이용하면은 칼리 리눅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어떤 툴들이 있기 때문에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스템 해킹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죠. 실습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메타스플로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스플로잇이라는 게 있죠. 이 메타스플로잇 안에도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exploit exploit 모듈도 있고, 그다음 보조 모듈, auxiliary 모듈이라는데 보조 모듈, 그다음에 뭐 페이로드 모듈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듈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 해킹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킹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킹을 한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시스템 해킹 영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칼리 리눅스하고 메타스플로잇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칼리 리눅스 메타스플로잇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해킹 시스템 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해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익스플로이트하고 뭐 페이로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loit 이렇게 얘기죠. exploit exploit 한다는 것은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을 한다는 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하는 행위를 우리가 exploit이라 그러죠.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공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취약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취약점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을 해야 되죠. 시스템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죠.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취약점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취약점을 알아냈다 그러면은 그 취약점에 기반해 가지고 어떻게 공격할지 공격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취약점을 알았으니까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나오고, 그럼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시스템 공격하는 행위가 exploit이라 그랬으니까 exploit 코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exploit exploit 코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요 공격 시나리오에 따라서 exploit 코드를 우리는 다른 말로 payloa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ayload PAYLOAD 이렇게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할 때 이 과정 그대로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관리 접근안을 획득하는 어떤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용어가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용어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exploit이라는 이야기는 요 공격 시나리오에서 공격하는 행위 자체를 exploit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공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넣는 것을 exploit 코드 또는 payload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 과정을 오늘 설명한 요 과정이 제일 마지막에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웹 해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스템 해킹 쪽으로 나머지 웹 해킹과 리버싱 나머지 일반적인 어떤 해킹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시스템 해킹 쪽으로 막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해킹 웹 쪽에 해킹하는 것을 웹 해킹이라고 그러고, 웹 어떤 서비스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고, 또 웹과 관련되어 있는 서버들 있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웹 해킹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웹 해킹을 하는 사람들 웹 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웹 해킹과 관련해서는 가 하나 있죠. 웹 해킹 hacking 웹해킹.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웹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각종 어떤 웹 서비스들이죠. 서비스들의 어떤 취약점을 공개하는 거죠. 예컨대 예를 들면은 뭐 SQL 인젝션 공격이라든지 SQL 인젝션 공격,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크로스 XSS라는데 크로스 CRO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웹 서비스들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를 해주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취약점을 막바로 어떤 공격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이 웹 해킹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설명해드린 시스템 해킹 영역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제일 먼저 이 웹 해킹 쪽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해커가 뭐 시스템 해킹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웹 해킹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리버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렌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줄 알면 제일 좋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고, 여러분들마다 좀 더 자기의 어떤 개성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다 다를 수가 있죠.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의 어떤 부분에 웹 해킹이면 웹 해킹, 시스템 해킹이면 시스템 해킹, 리버싱이면 리버싱, 이렇게 하나를 정해가지고 또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젊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뭐 오래 했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또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할 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정한 해킹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서 그 분야에 취업을 하고 그 분야에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 때 웹 해킹도 해보고 시스템 해킹도 해보고 리버싱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성에 어느 쪽에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리버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VERSING. 요거는 리버싱은 원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리버스 하는 게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한다는 얘기고, 엔지니어링은 공학인데 역공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공학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든지 다 만들어졌는 것을 어떤 기능이나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그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없는지, 또 기능을 어떤 향상시켜야 될 것이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내는 공학 분야의 한 공학 분야인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그대로 새로 나온 용어고, 코드 엔지니어링에서 합체가 리버스하고 합쳐서 나와가지고 이게 리버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버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이 어떻게 하냐면 리버싱 거꾸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이게 소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소스 코드가 소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컴파일 되고 오브젝트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행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순방향으로 동작하는데, 리버싱 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행 프로그램은 이게 바이너리죠. 우리가 이진수로 되어 있죠. 머신 코드 바이너리 분석을 한다는, 리버싱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이너리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너리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나 동작 방식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어떤 기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지, 어떤 기능에 문제점이 있는지, 동작 방식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 가지고 거꾸로 이 소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운영 체제부터 시작해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이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해킹 관점에서 살짝 돌이켜 보면은, 이 동작, 하는 어떤, 구조나 동작 방식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악성 코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코드를 이렇게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리버싱을 하게 되면 소스 바이너리를 보면은 이 바이너리를 보면 이게 알 수가 없죠.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동작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행 파일을 거꾸로 소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소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만 딱 보고 바이너리 파일만 딱 보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 거꾸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싱이다 이렇게 얘기죠. 거꾸로 알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좀 리눅스에 보면은 디버거가 있죠. 디버거가 있는데, 디버거를 이용해서 디스어셈블을 하면 되죠. 디스어셈블을 하면은 이 실행 파일이 거꾸로 이렇게 어셈블 랭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셈블 랭귀지를 쭉 봐가지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고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예를 든다면은 이 리버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크랙하는 거 있죠. 크랙 해버리면 이제 뭐 전부 다 정품이 아니고 되게 사용할 수가 있죠. 크랙할 때도 거꾸로 사용할 수가 있죠. 실행 파일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실행 파일을 동작시키게 되죠. 근데 이거를 리버싱 해버리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알아내가 크랙해 가지고 이렇게 정품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리버싱 하는 겁니다. 해킹과 관련해서는 뭐 악성 코드 리버싱을 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 취약점 어떤 분석 같은 거를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킹대에 보면은 이 리버싱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이 바이너리는 보면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이제 헥사 코드를 이렇게 풀게 되죠. 16진 코드 아닙니까? 16진 코드를 되는데, 헥사를 풀더라도 여러분들 와이샥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 이제 바이너리가 나오고 여기 이제 16진 헥사 코드 나오는데, 이 헥사 코드를 보더라도 뭐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헥사 코드를 디버거나 디스어셈블 시켜가지고 어셈블러, 디스어셈블 거꾸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셈블리 랭귀지로 16진 코드를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악성 코드 분석을 한다든지 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리버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헥사레이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헥사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요 툴을 이용해 가지고 리버싱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리버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킹의 큰 영역 3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해킹하고 웹 해킹, 리버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취약점이라든지 네트워크 부분에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취약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이죠. 포렌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크립토 암호학 분야 있죠. 크립토 영역 뭐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도 부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차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유명한
툴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패킷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와이어샥이라는 거 있죠. 아주 유명하죠. 와이어샥. 와이어샥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패킷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정보보호학 학생들 보면 와이어샥은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패킷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해킹과 웹 해킹, 리버싱, 네트워크 포렌식, 크립토 이와 같은 어떤 해킹 영역이 있다. 각각의 영역이 뭐 어떤 것들이 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해킹의 영역을 분류를 하죠. 시스템 해킹 부분, 시스템 해킹하는 것을 폰업을 한다 그러죠. 폰이라고 해킹하는 사람을 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요 도메인이 나와 있죠. hackerschool.org에서 제공하는 워게임 형태 프리 트레이닝 존, 그 다음 롤 버프 오버플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칼리 리눅스하고 메타스플로잇이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안에는 시스템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는 웹해킹.kr이라는 도메인이 있으니까 이 도메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해킹 영역이 리버싱이라고 그러죠. 바이너리 분석을 하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은 리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셈블리 랭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 리버싱 엔지니어링은 리버싱.kr이라는 도메인에 들어가면은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헥슬레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 분석이나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성능 향상이나 그런 어떤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리버싱 영역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취약점 분석, 와이어샥, 패킷 분석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포렌식, 크립토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해킹과 관련된 영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한 영역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들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